제가 이런 거 왜 여쭤보냐면 우리나라 레이싱 프로가 그렇게까지 네, 수입이 좋았을 것 같진 않아서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얼마나 벌든가요? 1등하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명 유튜버 강병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레이서 겸 그리고 스테이션 B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강병희라고 합니다. 아, 레이서라고 소개하시는 거 너무 멋있네요. 아, 그런가요? 아, 남자들의 꿈이지 않나요? 그쵸, 약간 좀 로망이기는 하죠. 다니면서 남자들 만나면 다 그거 좀 부러워하지 않나요? 맞아요. 뭐 그런 분들이 거의 10중 8구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보이는 거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레이서라는 그 이름 자체도 멋지지만 네. 또 뭐가 멋있냐면 이 차 저 차 다 타볼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거. 갓 나온 막 신차들 이런 거를 이제 리뷰하면서 뭐 촬영 또 핑계로 많이 타보기도 하고. 전 신차보다는 그 영화에 나왔던 그 멋있는 차들. 아, 맞아요. 그런 그 소중한 기회들도 다른 일 했으면 좀 얻기 어려운. 어렵죠. 네. 저희 세대한테는 007 또 왕이었잖아요. 네. 007 차 다 타보셨죠? 아니요, 아직 007차 다 타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셔서 생각났는데 약간 그 테마로 컨텐츠를 하나 꾸려도 괜찮겠네요. 007 차 모험. 네. 무조건이죠. 네. 무조건이죠. 재밌겠는데요, 진짜. 네. 네. 배트맨 차 모험, 007 차 모험 이런 거는 뭐. 좀 대박 날 것 같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몇 대나 타보신 것 같아요? 종류로 얘기하면? 100대 넘어요? 타본 차 가지수요? 몰아본 타고. 몰아본 차. 수백 가지는 되지 않을까요? 아, 100은 가뿐하게 넘는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우와. 네, 뭐 매년 나오는 신차들의 개수도 어마어마하고 신차 다 타봐요? 거의 다 타보는 것 같습니다, 신차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는 뭐 레이서라서라기보다는 그 차량 저희가 채널 운영하는 부분에서 차량 리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신차가 나오면 그런 시승회 같은 거에 이런 그 자동차 기자들, 미디어들 대상으로 열리거든요. 네, 제가 이제 또 자동차 컬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때 그래서 초대를 받으시겠구나. 네, 이제 그러면은 차가 나오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타볼 기회를 보통 얻게 됩니다. 아유, 애초에 레이서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진짜 꿈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 인생 여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파트였는데 진짜로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는 형님이 레이스 나가는데 같이 좀 나가자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하셔가지고 그냥 생각보다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 병이야 이런 말씀에 진짜요? 이러면서 그냥 나가봤어요. 대학생 때. 대학생 때요? 네, 대학생 때. 네. 근데 이제 나갔는데 덜컥 입상을 한 거죠. 아니, 뭘 나갔는데요? 이제 그때 그 양산차 기반의 투어링카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그때 2003년이에요. 지금 20년 딱 됐어요. 네. 20년 제가 KBS 입사 연도가 2003년입니다. 네, 그때 이제 차들이 모든 선수가 똑같은 차에 똑같은 세팅을 한 차를 타고 나오는 경기가 열린 거예요. 이제 이걸 원메이크 레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들은 다 똑같고 드라이버만 다른 거예요. 실력 차이 확 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의 레이스는 차도 잘 만들고 드라이버도 잘 타야 됐는데 이제 차를 잘 만드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문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메이크 레이스는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레이스를 이렇게 좀 대중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나온 거였거든요. 원 메이크 레이스. 네, 단일 차종 레이스라고 단일 합니다. 차종 레이스. 네, 그래서 그때 2003년에 처음 생겨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 차도 새 차로도 못 사고 학생이니까 이제 중고차로 싸게 사가지고 그 시합을 이제 나가게 된 거였죠. 아, 심지어 중고차로, 자기 차로 나가는 거였어요? 네. 순정 상태여야 되고. 이제 그 레이스 규정에 맞게끔 뭐 안전 규정에 맞게 안에 뭐 롤케이지나 소화기나 그리고 또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튜닝들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 당시 스폰서가 금액을 엄청 낮게 파츠들을 공급을 해줘가지고 사실 굉장히 지금으로는 거의 공짜라고 할 만한 수준의 금액으로 차를 경주용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우승했어요? 뭐 좀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비가 또 오는 날이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그런 네. 상황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운 좋게 우승을 하게 됐죠. 원래 골프 경기도 보면 비 올 때 많이 뒤집히죠. 약간 이상한, 못 보던 사람이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네. 운도 따랐군요. 그렇죠. 근데 뭐 운이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1등을 하신 건데 나갈 땐 예상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나가면은 제가 어느 정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아무런 예상 없이 그냥 차를 좋아하는데 그때 포디움이 올라가서 그 샴페인 세레모니 하잖아요, 레이서들. 네. 그거를 맞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막 기사가 이제 우승했다고 막 나오고 잡지에 제가 즐겨보던 잡지에 제 사진이 갑자기 나오고 하니까 아, 그동안에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성취감을 느낀 거예요. 진짜 짜릿한 성취감을 그때 처음 맛보고 못 느끼죠. 이거를 계속 더 느끼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생겼던 것 같아요. 학부 재학 중일 때잖아요. 네, 맞아요. 3학년? 3학년, 4학년, 네, 이때. 거의 이제 졸업을 앞둔 한참 바쁠 학기에 저는. 그럼 그때 취업을 해야 될 때인데. 맞아요. 사실 그 앞단으로 가면 이게 좀 더 재밌는데요. 네. 그 직전까지 제가 신림동 고시촌에서 행정고시를 고시 준비했습니까? 네. 야, 대한민국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하나 잃었습니다. 운전 제일 잘하는 공무원 될 뻔했는데. 아유, 아깝네. 아유, 아까워. 네. 그래서 그 고시를 준비를 하다가 좀 해보고 이건 제 길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이제 급부여해가지고 레이스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보통 고시 준비하다가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면 그럼 나 뭐 하지? 뭘 취직할까를 고민하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저의 어떤 미래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냥 그때도 그 성취감 자체가 컸지, 이제 이걸로 계속해서 내가 뭔가 커리어를 쌓아가야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들 정도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만큼 좀 어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산업이 우리나라 모터스포츠가 네. 다른 프로스포츠처럼 막 그렇게 대중화가 돼 있고, 그것만 보고 한 우물을 파기에는 기반이 좀 약한 시절이기도 했고요. 피사에 들어간 다음에는요. 레이서는 안 하신 거예요? 이제 피사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는 위켄드 레이서라고 하죠.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경기가 있을 때는 이제 시합을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마추어 대회를 계속 나가게 됐어요. 아마추어 대회를. 네네. 그래서 아마추어 대회에서 2012년도에 시즌 챔피언을 달성을 했습니다. 시즌 챔피언이면 그 한 해 동안 경기가 많은가 보죠? 그쵸. 이제 한 7번, 6번 정도 라운드가 열리고, 매 경기마다 이제 포인트가 뭐 우승하면 몇 점, 2등하면 몇 점. F1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년 동안 해서 종합 우승자를 가리거든요. 전체 우승. 근데 그때 이제 그 아마추어 대회에서 성적이 계속 이제 좀 잘 나오니까 한 프로팀에서 저를 좀 유의있게 보셨어요. 이제 그 당시 그 스쿠라 레이싱 팀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스쿠라?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안을 주셨고,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제 프로 입단 테스트를 저를 포함해서 한 6명의 드라이버, 그때 그 같은 아마추어 클래스에 있었던 드라이버들이 시험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명을 뽑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프로 대회에 나가게 됐죠. 똑같이 주말 경기를 네. 주중엔 다른 회사를 다니시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두 개를 계속 병행하면서 회사 생활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서 이제 프로에 입문을 해가지고 했는데, 또 너무 운이 좋게도 프로 데뷔한 첫 해에 또 종합 우승을 바로 연이어서 하게 됐어요. 우승 기계네요. 무슨 기계라고 하면 너무 과찬이신 것 같고요. 제가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운이. 그러니까 뭔가 되게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그 시합 중에 오는데, 이상하게 다른 선수라면 거기에서 막 바퀴가 빠지고 타이어가 터지고 이런 게 정상인데, 제 차는 멀쩡하게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젠가 한 번은 그 위에 휠에 그 바퀴를 고정하는 너트가 5개가 보통 들어가거든요. 4개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끝나고 돌아왔는데 하나만 살아있는데, 그걸 버틴 채로 차가 끝까지 달려주는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운이 좋다, 너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리그 데뷔한 다음에는 인생이 뭐 좀 달라집니까? 근데 사실 왜냐면 제가 이런 거 왜 여쭤보냐면 우리나라 레이싱 프로가 그렇게까지 네, 수입이 좋았을 것 같진 않아서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얼마나 벌든가요? 1등하고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경기 상금이 한 라운드당 우승 상금 한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1년에 경기가 뭐 많아야 한 7라운드 정도 열리니까 사실 불가능하지만 모든 경기를 다 우승한다고 했을 때도 우승 상금은 1억이 채 안 되는 정도니까 다른 프로 스포츠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 먹고 네. 사는 건 약간 힘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 리그 선수들도 다른 직업들을 병행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니니까. 그렇죠. 아직 대중적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달리기 시합 종류 경기들이 네. 한국에서 잘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유독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레이스가 그래도 어쨌든 유럽이나 북미 쪽만 가면 아유, 유럽은 난리죠. 뭐. 유럽도 난리고 사실 뭐 아니, 거기는 로마 시대 때 마차 경주부터 하던 사람들이고. 맞아요. 뭐 그렇게는 합니다. 근데 북미의 프로 레이스는 진짜 꼴찌를 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그 레벨만 나갈 수 있으면. 네, 그냥 출전하면은 일단 인생이 펴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기는 또 사실 완전히 또 다른 대우를 받기는 하거든요. 뭐 1위는 뭐 거의 최고 수준의 업계 최고 수준이죠. 뭐 모든 스포츠의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기도 하고요. 아, 그럼 레이서는 운전을 얼만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자동차 운전, 아니, 그죠? 네. 왜냐면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 다 비슷한 느낌 가질 수 있는데, 나 좀 잘해 하는 사람들은 나 얼마 차이 안 날걸?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뭐 어디 가서 자동차 경주 선수다라고 소개를 하면은 그럼 뭐 경주할 때 시속 몇 킬로 밟으세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뭐 이제 경기장마다 다르지만 뭐 한 200 몇십 킬로 정도 됩니다. 이러면 나도 그 속도는 밟아봤는데 뭐 이제 뭐 이런 반응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빨리 달리는 건 내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자동차 실력이에요. 사실 선수들은 그 최고 속도가 경기장 최고 속도가 나오는 구간은 가장 긴 직선 구간이라는 뜻인데 거기가 제일 휴식하는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거기 직선에서 플러스. 네, 250으로 달릴 때는 저희가 보통 뭐 하냐면 무전기로 이제 팀하고 교전하고 뭐 차 상태 리포팅 해주고 지금 우리 차 어때? 뭐 지금 이제 몇 바퀴 남았어, 연료 얼만큼 남았어, 이런 잡담하는 시간이에요. 한 번 더 돌면 타이어 갈아야 되니까 준비해. 아, 진짜로? 네. 이거 하는 시간이에요? 최고 속도를 내는 구간은 저희가 라디오를 하는 무전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장 텐션이 낮은 때거든요. 이제 진짜 힘든 거는 코너를 들어갈 때 뭐 빠른 속도로 이제 그 타이어의 미끄러짐을 막 컨트롤해야 될 때, 이럴 때가 좀 힘든 때지 직선 속도 내는 거는 사실 그냥 엑셀만 받고 기술 내는 거라 저희 입장에서도 가장 좀 쉬운 구간이에요. 그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코너를 봤더니 그때 제가 F1 말고 그걸 뭐라 하죠? 그냥 우리 타고 다니는 차처럼 생긴 거 갖고 시험 나오는 거? 그건 이제 양산차 기반의 투어링카 레이스라고 합니다. 투어링카 레이스인가요? 네, 투어링카 레이스. 그걸 보고 있는데 소리가 거의 300km 정도에서 갑자기 와와와와 하더니 속도가 확 낮아지더라고요. 그거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보통 히렌토 테크닉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 발로 페달을 두 개를 밟는 테크닉.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오른발로 같이 밟는 기술입니다. 왼발로는 클러치를 뭘 뒤꿈치로 밟아요? 보통은 엑셀을 뒤꿈치로 밟아요. 아, 이렇게 놓는 네. 거구나. 브레이크 페달로 앞쪽 발가락 쪽으로 페달을 브레이킹을 하면서 기어를 내리기 위해서 뒤꿈치로 이렇게 옆으로 꺾어가지고 엑셀을 툭툭툭 쳐주면서 이제 소리가 빵빵빵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때마다 기어를 하나씩 이렇게 내리는 테크닉이거든요.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거군요. 그렇죠. 엔진 브레이크와 그 다음에 이제 제가속을 빨리 하기 위해 최대한 낮은 단수로 내려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제동과 변속을 같이. 그래서 코너 들어갈 때는 내 원하는 속도까지 낮추고 네. 들어가자마자 다시 올립니까? 그 들어가자마자 가장 낮은 기어 단수에 가장 높은 RPM을 쓰면서 가장 빠른 가속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탈출하는 거죠. 높은 RPM 얼마나 써요? 그거는 이제 그 경기 규정마다 RPM 규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양산차 기반으로 하는 차량들은 뭐 16,700rpm 낮게 쓰면 그 정도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나간 경기 중에 프로토타입, 뭐 레디컬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프로토타입 차 같은 경우에는 한 9,500rpm 정도. 네. 뭐 바이크 타시니까 아시죠? 바이크 수준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자동차들도 있고요. 저는 바이크 탈 땐 그러지만 자동차 탈 때는 보통 1800rpm 씁니다. 저는 정말 살살 다니기 때문에 1800에서 한 정말 뭐 소리 크다 그러면 2500rpm? 연비 왕이시네요. 연비 왕. 차로는 뭐 빨리 들리지 않아요. 네. 네. 야, 그게 그렇게